도내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서점의 책 납품 대가로 납품액의 5%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고 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등교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용 마스크가 품귀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쓰기 편하고 숨쉬기 쉬운 소형 덴탈 마스크는 귀한 몸이 돼서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집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보금자리보다는 재산과 거래, 투자의 대상이 된 집의 실태를 조명합니다. 원주시가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방대한 행정 자료와 통계를 하나로 통합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물건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뒷돈, 이른바 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이 이제는 없어질 만도 한데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 금액의 5%를 문화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김현섭 씨는 양구에서 30년 넘게 서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작은 동네여서 소매보다는 공공도서관 납품이 큰 수입인데 최근 거래가 끊겼습니다. 지난 2월 양구 교육도서관 구매 담당자가 불러 들어갔더니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매월 납품 가격의 5%를 상품권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납품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달라. 상품권을 줘야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1월엔 이 서점에서 1,300만 원어치 정기 간행물과 책을 납품했는데 요청을 거절한 직후 추가 계약은 없었습니다. 대신 도서관은 수도권 대형 인터넷 서점으로 구매처를 돌렸습니다. 강원도는 조례를 통해 학교나 지역 공공도서관은 지역 서점에서 책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는데 이 조례도 무시하고 거래처를 바꾼 겁니다. 도서관 측은 납품 기일이 늦어서 계약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품권을 요구한 건 맞지만 도서관 운영비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욕심은 측에 하나 더 놓는 게 저희 욕심이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곧 감사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내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학부모님들은 다행이다 싶으시면서도 걱정이 앞설 겁니다. 특히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아야 할 텐데 보건용 마스크보다 숨쉬기 편안한 어린이용 소형 덴탈 마스크는 이미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 사는 최서연 씨는 7살 아이를 지난주부터 유치원 긴급 돌봄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부담은 덜었는데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때문입니다. 초소형 덴탈 마스크가 숨쉬기 편하고 제격인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한 보건용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을 아이를 생각해 아예 유치원을 한두 시간 늦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인 저희도 KF94나 80을 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를 찾게 되는데 국내산은 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산을 구하려고 정보가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1, 2분 만에 그냥 판매 완료돼 버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엔 어린아이들을 위한 초소형 덴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공적 물량은 소형 마스크의 수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소형 덴탈 마스크는 수요가 적었던 탓에 생산량 자체가 적습니다. 약국이나 마트 등에서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희는 아예 취급한 적이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규모로 풀리긴 하는데 판매 시간을 미리 알 수 없어 하루 종일 인터넷만 검색해야 할 판입니다. 가격도 논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엔 36개들이 한 상자에 5,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잘 사야 2, 3만 원이고 12만 원에 파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어른용 마스크와 교환하거나 손소독제를 붙여 웃돈이 얹혀지기도 합니다.
시도는 해봤지만 사실 검색을 해봐도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고 실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뭐 포기한 상태죠. 청와대 국민청원엔 아이들을 위한 덴탈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처럼 정부가 수급해달라는 글이 최근 올라왔고 수천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원뉴스 최도입니다. 지원뉴스가 단독 보도한 동해안 대문어 서식 산란장 파손 문제와 관련해 강원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동해와 강릉, 속초 등 동해안 6개 시군 담당자와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구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손된 문어 항아리 투입을 전면 중지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비를 지자체를 거쳐 위탁기관에 집행하고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과연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기획보도 집이란 무엇인가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삶에서 집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클 겁니다. 살기 위한 집이 아닌 사고 팔기 위한 재산이 된 집의 현주소를 신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의 한 아파트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 아파트는 입주 당시 분양가가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4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지어지고 있는 저 아파트는 분양권이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5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살기 좋은 집이 우선순위였다면 지금은 이런 시세 차익도 주택을 구매하는 데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부터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70만 원이 넘어 공표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년 새 46%가 올랐습니다. 땅값,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우리에게 집은 안전한 자산이자 투자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내려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거나 입지 조건이 좋다면은 실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또는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는 투자해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볕 잘 들고 교통 편하고 학교 가깝다는 살기 좋은 집의 요건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과 직결돼 주택 쇼핑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 살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수도권 자본이 강원도로 몰려들기도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속초에 분양 예정인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널찍한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교통망 확충과 개발 호재로 지역민뿐 아니라 외지인들도 주택을 보러 이곳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좀 좋지 않겠어요, 뭐? 여기 고속철도 오고 앞으로 이제 이북하고도 이제 통일이 돼서 저거 하고 그러면 지역도 괜찮을 것 같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도 집은 경제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나라 각 가정의 순자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있지만 자산 증식이나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에 매달리는 겁니다. 집은 투자를 넘어 투기의 대상이 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해봐도 풍선 효과처럼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날 뿐입니다. 1980년대 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목소리를 냈고 정부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제는 주거가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된 집. 여러분은 지금 집에 살고 계십니까? 집을 사고 계십니까? 지원뉴스 신건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제29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원도가 제출한 4,06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과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1,86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다 예결위 개수조정 과정에서 되살아나면서 쟁점이 됐던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비 58억 원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가 의회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도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산지에 설치된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추진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장마철 전까지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토사 유출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풍력 발전 시설과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태양광 시설의 경우 최근 2년간 전국에서 7,600여 건이 허가돼 산림 훼손으로 인한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마철 전까지 시설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횡성에서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체결됐죠. 기업과 노조 그리고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성사됐는데요.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쯤 정부 지원 자치단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강원도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들어선 횡성 우천산단 일대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입니다. 올해 안에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양산되고 부품 제조업체 등 관련 기업들도 속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은 이른바 제2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불리는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사측과 노측, 주민과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새로운 임금 체계와 근로조건에 합의하는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초기 수요 창출 지원은 물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한 보조율의 가산, 투자 사익 공제에 대한 우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공모 우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 지원이 관건입니다. 정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면 투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국공유지 임대 감면과 근로자 복지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강원도처럼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지자체는 군산과 밀양, 부산 등 6곳이나 됩니다. 조만간 정부 신청에 나설 텐데 강원도도 다음 달쯤 신청을 하기로 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실사를 통해서 바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는 선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이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상생형 일자리 선정이라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이종호입니다. 디지털 시대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업의 경우 금융 데이터를 통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 상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도 행정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빅데이터를 접목시킨 원주시 사례를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대회의실 지도 화면 위에 각종 현황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원주시의 재정 현황과 부동산 정보는 물론 지역별 인구 증감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따로 모아 분석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3억 7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상황 대응과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각종 통계와 정보를 통합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재난안전과 교통 상황, 대기 환경과 여론 현황 등 14개 메뉴에 25개의 세부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방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뒤 원주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효율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한 권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는 더 편하게 되는 거죠. 원주시는 대외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를 선별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0 춘천 연극제가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축소 운영됩니다. 춘천 연극제는 축제 기간 약사천 수변 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난리법석 페스티벌과 소소 아마추어 연극제는 전면 취소하고 개막 공연과 경연은 일부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 연극제는 추후 상황에 따라 무관중 공연과 영상을 통한 공연 방식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개혁 2.0과 위수지역 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평화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군장병의 외출 휴가가 단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철원과 화천, 양구, 고성 등 4개 지역 294곳에 군장병 우대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군장병이 우대업소를 이용하고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이 금액은 자치단체가 해당 업소에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대업소 현황은 평화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가축사육 조례개정 추진위원회는 주택과 축사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 추진을 위한 서명부를 오늘 횡성군에 전달했습니다. 추진위는 횡성 지역은 주택과 축사의 거리 제한 폭이 110m에 불과해 각종 민원과 주민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횡성군과 군의회가 미온적이어서 주민 2,363명이 서명한 주민발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횡성군은 주민 4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조례가 법적 문제가 없으면 60일 안에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저소득층 400여 세대와 대한노인회 속초시 집에 5,4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 매년 3차례 자비 나눔 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내 곳곳의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 지역지부와 삼표지부는 지난 13일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늘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과 해백선, 영동선 등 벽지 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강원도 철도 추진 자문단 회의가 자문위원과 시군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홍보처분 취소 소송 관련 공개 변론에 앞서 해당 안건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원군은 오늘 군청 상황실에서 한기호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제군이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달 중 인제읍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섭니다. 홍천군은 동면 개운리 인근 5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산림 레포츠 시설을 갖춘 어린이를 위한 숲속의 모험 놀이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